주어라. 그런가 하면 여기 여자가 있으니까 그와 더불어 앉다. 예, 지자가 생각되는데요. 예, 제나라 왕이 그와 함께 제나라로 지자가 더 있는데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제나라 왕이 그와 함께 제나라로 갔다. 그래도요, 진짜 여기서 생각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진나라는 지시하게 짓는 진나라죠. 진나라가 혹은 다시 구하다, 예, 요구하다 그런 뜻이 이게 서술어네요. 요구하다. 뭘 요구해? 할지 땅을 띄워달라고. 힘쓰나라니까 너 땅 좀 띄워줘. 그러면 왕께서는 장차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게 왜 따예요? 호자 때문에. 그렇죠? 줍니다가 아니라 따가 된 이유는 호자 때문에 의문문이 됐죠. 그러니까 왕께서는 장차 그것을 뭘까요? 땅을 주시겠습니까? 참 복잡하죠. 그 얘기가. 이럴 때는 그나마 이제 대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뒤는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명사, 그에게. 그런데 한 가지 이 갈치자 그가 주어로는 안 쓰입니다. 보셨죠? 그라는 말을 주어로 쓸 때 뭘 쓸까요? 거기자 쓰겠죠. 네. 거기자 쓰기. 이 주어로 쓸 때는 기를 쓸 텐데, 그래서 이 지자는 그라는 대명사로 쓰고 주어로는 쓰지 않고 그렇죠? 그에게 목적어 비축해서 쓸 때는 쓰는데 주어로는 쓰지 않는다. 제가 나를 가르치는 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나를 가르친다. 이런 말 쓰는데 오가 주어로 쓰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가다. 가르치잖아요. 그다음에 조사로 쓰이는데 두 가지로 쓰이죠.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 끼어서 관형격 조사로 쓰이죠. 그래서 명사의 명사 이렇게 세 마리 쓰이죠. 관형격 조사. 그다음에 또 뭐로도 쓰여요? 주격 조사로도 쓰이죠. 명사가 있고 시가 나와서 이때는 이렇게 주격 조사니까 어떻게 해서 가셔야 돼요? 는, 이, 가. 여기 이제 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한 명사가 되겠죠.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뭐하는 명사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해석하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조사로 쓰이고요. 그리고 주의 깊게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이게 이 뒤에 이란 절차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어떤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동사가 튀어나오면 어떻다고요? 지가 생각되지 않았나 좀 의식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생각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가 이 문자가 서술어네요, 그렇죠? 네. 뭐뭐을 들었는데 들은 목적어가 이 뒤에 나온 거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죽었다는 걸 들었다. 사고, 무적, 자안, 능미, 지조. 유명한 말이죠. 정책에 있는 말인데 유명한 말이에요. 뱀사자죠. 뱀은 원래 이 고자가 고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문이 부사로 쓸 때가 많아요. 문장 앞으로 가면 부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주어가 없으면 고자가 맨 앞인데 앞이라고 봐야 돼요. 뱀이라는 주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글자가 앞으로 갔을 때는 이제 부사로 쓸 때 그 뜻을 짐작하기가 쉬워요. 잘 보면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인데 앞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 실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가서 부사로 쓰였어요. 성실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시하다. 근데 이게 맨 문장 앞에서 보여요. 그러면 이게 부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진실로. 네. 재미있는 것은 있잖아요. 진실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진실이라는 말일 때 요 음을 가진 글자를 불러다가 부사로 쓰면 참 좋을 텐데 하면 정말 희한하게 돼요. 두 번째 글자가 나와요. 두
정말 신기합니다. 실자가 나와요. 진실 그러면 실자가 나와서 부산옷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진실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본래 그런 뜻이죠. 본래 무적 무의 뒤가 명사죠. 그러니까 무가 존재동사죠. 존재동사 있다 없다는 존재될 때 무라는 존재동사의 주어는 어디 있다고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시면 돼요? 뱀은 본래 다리가 없다 이런 거죠. 뱀은 본래가 다리가 없는데 자 우리 첫 시간에 이거 했었죠. 자가 뭐라고요? 심지어 뭐도 있어요? 뭐 이런 글자, 노이자도 다 노예요. 또 인칭 대명사. 네. 자, 인칭 대명사로 쓰이죠. 그대는 아는 뭐였죠? 부사로 쓰일 때 어찌 기억나시죠? 한자가 어찌로 많이 씁니다. 그대는 어찌 요 지족 그것의 다리죠. 자 보세요. 지도 명사고 족도 명사예요. 이게 명사 명칭 앞에 없었을 때 이게 주어와 수어가 아니라면 주어가 수어가 아니라면 명사와 명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명사와 명사 그죠? 두 번째가 뭐였죠? 명사의 명사 기억나시죠? 3달 동안 100번 들으실 거예요. 지금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자, 다시 합니다. 명사와 명사가 이게 문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명사와 명사로 문장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어고 이건 수어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얘가 뭐 주부가나 술부에 이렇게 한쪽으로 가 있는데 문장 성분인데 명사가 있어. 물론 뭐 일 그러면 날마다 매일 이런 뜻이겠지만 이런 게 아니고요. 명사와 명사가 다른 명사가 나와 있으면 1번 해석은 뭐라고요? 명사와 명사. 두 번째가 뭐예요? 명사의 명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족이 그것도 명사고 다리도 명사니까 그것과 다리 좀 이상하죠? 근데 두 번째 의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의 다리 오발테네요. 그죠? 뱀은 본래 다리가 없는데 그대는 어찌 하나씩 해석해 볼까요? 능은 뭘까요? 뭐가 있죠? 캔이었어요. 캔. 그래서 또 이가 없어도 캔이었죠? 네,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능자는 뭐예요? 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수학 다닐 때 우리 부장님은요 옛날 해석이 능이 뭔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능이 안 그러고 능이라는 말을 빼고 능이 버섯 말고요. 죄송합니다. 썰렁한 동남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능이 조동사잖아요. 그럼 뭐 생각하셔야 돼요? 위가 뭐예요? 소수로예요. 이렇게 소수로 찾는 거죠. 네, 이제는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뭐예요? 위 할 수 있다죠. 위가 먼저가 문제죠. 위 할 수 있다는데 그대는 어찌 그것의 다리를 그리는 거죠. 뱀이니까 그릴 수 있는가? 유명한 문장이죠. 너무 일찍 그래갖고 뱀 다리까지 그렸더니 그게 상품이 걸려 있었죠. 술이 걸려 있었는데 먼저 그려놓고 너무 다른 사람하고 못 그리고 있으니까 자랑스럽게 다리까지 그렸더니 다음 사람이 딱 그리고 너는 뱀이 어찌 다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술을 뺏어 먹었다는 그런 전국책이 있는 고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다. 희한하죠. 그리다. 공부하다. 그에게 수지정 그에게도 쓰이고요. 그것을 이라는 이제 그것을 목적어 대명사 목적으로 쓰이죠. 네. 여기 노노 유전편에 나오는 유명한 글이잖아요. 도지이정. 예. 그들을 이끄는 거죠. 이게 도자가 여기 도자가 지금 이제 지도자 할 때 이 도자, 이끌 도자인데 이때는 이제 부수들이 다 없어요. 한자들이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대어로 보자면 이거는 길도자가 아니고 이끌도자, 요글자인데 도자를 길도자를 우편에 찾아보면은 이끌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도지정 여기 나왔네요. 전치사 목적 정형으로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들을 이끌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형으로서 그들을 이끌다라고 해석하지만 뒷자가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글자를 이게 명사나 형용사인데 동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막연한 목적어 지를 넣는다고 했죠. 막연한 목적어 지. 제가 그 예를 뭘 들었냐면 우리 포천시청이 7월 1일자로 직책 개편하면서 보육 돌봄팀 이름을 애지중기라고 했다고 그랬죠. 애지중기 팀으로 했어요. 애지중기. 그러면 이 지자가 뭐냐면 대상이 애매모호해요. 왜 지가 들어가요? 이게 타동사라는 거예요. 타동사. 그래서 그것을 그건 우리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다. 뭐뭐을 소중히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 애자가 아끼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이 원래는 아끼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는 그들이라는 말을 해석 안 하는 게 자연스럽죠. 애지중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애지중기가 뭔가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이때 지는 막연한 목적. 여기도 사실은 지자를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으로 이끌고 형으로서 제시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이제 여기다 그들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는 우리는 세심하게 한 글씩 제가 약속드린 게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어찌됐거나 어떤 글자라도 이거 빼놓고 해석하면 한문 실력이 안 늘어요. 한문은 허사라고 해서 실제로 해석이 되지 않는 글자들이 많은데 논어책을 보면은 다 윤문을 해갖고 멋있는 글씨로 써놓으니까 그걸 처음 보는 사람, 한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안 되신 거예요. 논어를 열심히 보셔서.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모두 해석을 해야 한문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니까 여기 그들이란 말을 써놨는데 사실 논어책 보시면 이 그들이 없는 논어책이 더 많습니다. 그렇고요. 전치사의 목적을 때리고요. 사역의 대상 여기 살짝 나왔네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사동이라고 했죠. 사동일 때 사의 형식이 어떻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A, B 이런 형식이라고 했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A에게 B 하게 하다. A에게 B 하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G가 뭐겠어요? 대상이에요. 여기 보면은 장명자 추로. 이 장명자가 명을 받들어 온 사람을 장명자라고 하는데요. 이 공자한테 심부름꾼이 와요. 그 심부름꾼은 이제 심부름꾼을 공자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나 아파서 너네 죽은 주인 못 만나고 보낸 다음에 장명자가 출로 문 밖을 딱 나가자마자 취슬이가 굉장히 좀 짓궂죠. 여기 이자가 있네요, 그죠? 이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반드시 해석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자 앞에서도 소수를 찾고 이자 뒤에서도 소수를 찾으시라고 그랬죠. 학이 시습지. 이자 앞에 있는 문장에 소수로는 뭐예요? 학. 시습지에서 소수로는 뭐예요? 습관 들으셔야 돼요. 이자가 노이자나 만약으로 쓰이지 않을 때 그러나로 문장 접속사로 쓰였다면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거니까 반드시 어떤 습관 들으라고요? 이자 앞에 있는 소수를 찾으시고 이자 써볼까요? 쉽네요. 이자가 여기 있으니까 비판을 가져가다가 소수로 내요. 그 다음에 뒤에는 한 글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소수로겠죠. 다시 말씀드려요. 문장 성분이 이 한문의 문장도 영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로 되어 있는데 다 생각할 수 있다. 주어도 잘 빠지고 우리 국어처럼요. 단 뭐가 빠지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수로 한 글자가 딱 있어도 보다 문장이다. 그러니까요. 가사가 문장인 거예요. 노래하다. 이 자는 어때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했으니까
앞에도 서술어가 있어야 되고 뒤에도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서술어는 가져오다. 뒤에는 노래하다. 비파를 가져다가 노래를 하셨어요. 노래를 하셨어요. 아프다고 그래놓고 신부꾼이 나가자마자 비파를 가져가 막 노래를 부르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더 재미있는 거. 사가 뭐였어요? 예.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니까 A 그에게 문지 그것을 듣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노래죠. 노래를 듣게 하셨어요. 그가 누굴까요? 장명자죠. 신부름꾼한테 공자님이 자기 노래하는 걸 듣게 하셨어요. 여기서 지가 A고 문지가 B죠. 그러니까 그에게 그것을 듣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동이라고 하는 사자, 영자, 요자도 쓰이고 견자도 쓰입니다. 이런 형식이 A 플러스 B다. 전부 똑같아요. 근데 뭐다? 교육하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떠냐?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 A에 해당되는 게 지, B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문지죠. 그에게 그것을 듣게 했다.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노래죠, 노래. 이 지는 노래고요. 이 지는 뭐예요? 장명자. 같은 지자가 있는데, 예, 이거 사람이고 이거는 행위죠. 예. 의봉인 청견이라고 하기도 현이라고 해요. 의봉인. 이 봉인은 건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의 땅의 봉인이 청현이라고 하게 돼요. 뵙기를 청했어요. 공자를 뵙기를 청했더니 종자 신부분이 어떻게 되면 그를 뵙게 했다. 공자를 뵙게. 배울 현자거든요. 볼 현자이기도 하지만 윗사람을 뵙는 걸 뵐 때는 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자죠. 공자가 여기는 종자네요. 그를 공자님을 뵙게 했다 할 때 사역의 대상으로 쓸 때도 씁니다. 동사는 지죠. 지 간다. 논어에 있는 구절인데요. 비록 숫자죠. 비록 이 적에 가더라도 그러면 여기 우리 선생님들 수지 이적을 좀 친절하게 이 문장을 쓰시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비록 이 적의 땅에 지 가더라도 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록 이 적의 땅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수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비록 숫자죠.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비록 해석하셨죠? 맞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한문에서 두 번 해석한다고 해요. 비록 뭐뭐더라도 두 번 해석이 돼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해석해 볼게요. 수지이죠. 비록 해석했죠? 여기는 가다는 뜻이죠. 이적은 여기는 이적의 땅을 말해요. 오랑캐 땅이에요. 이적에 가다. 해석이 이상하죠? 뭐가 해석이 돼요? 뭐더라도가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수는 비록 숫자인데 비록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비록 뭐뭐 하더라도 두 번 해석이 됩니다. 비록 이적의 땅에 가더라도 이때는 가다. 그야말로 갈치자죠. 해석입니다. 조사 남았네요. 관행적 조사가 쓰이고요. 여자가 그 만일이라는 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자가 희한하게 만일로 많이 써요. 맨 앞에 나왔을 때는 같을 여자가 아니고 만일이 아닌지 만약이 아닌지 구자도 있고요. 뭐 만약으로 뜨이는 글자가 약자도 있고요. 이게 같을 약자잖아요. 부사 약자요. 만약으로 쓸 때 요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요 글자가 쓰인다니까요. 약자가 쓰여요. 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말의 뒤에 있는 글자를 한자를 가져다가 그런 부사로 써요. 이게 약자, 같을 약자죠. 네, 뒤에 쓰는 같을 약자인데 문장이 맨 앞에 와서 부사로 쓰이면 만약이 돼요. 지실로 구자도 만약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여자도 만약으로 쓰일 때가 있어서 여기 만약. 유자 나왔네요. 유자는 뭐였죠? 주어가 뒤에 있다. 어디까지가 주어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유자가 이끄는 유자의 주어 존재하다 있다라고 하는 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A, U, B 그러면 이때는 가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이거예요. 이거 A가 B를 가지다는데 그러지 않고 존재 동사일 때 존재하다 있다일 때는 U, A 그래서 A가 주어예요. 자, 주어가 어디까지인가 볼까요? 자, 만약 이게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만일 있다가 나왔으니 뒤에 주어가 있겠죠. 어디까지가 주어가 볼까요? 주공은 저 주나라 세운 문왕의 동생이 저기 주공이죠. 공자가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했던 주공. 그리고 제주가 나왔어요. 주공이 나오고 재능 제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는 뭘까요? 의겠죠. 의. 주공 나오고 제주가 나왔으니 재능이 나왔으니 의가 맞겠죠. 관현격 조사예요. 주공지재, 주공지재, 주공의 재능. 그럼 얘기 볼까요? 의 아름다움. 그렇죠. 두 번 쓰였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의네요. 이걸 해석하면 주공의 재능의 아름다움. 전체가 주어네요. 그죠? 유자에 걸리는 구절이 끝까지예요. 만일 주공의 재능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런 뜻이죠. 네. 유자에 걸리는 주어가 끝까지네요. 주공도 아니고 주공의 재능도 아니고 주공의 재능의 아름다움까지가 유자에 걸리는 주어네요.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겠죠? 이때는 관현적 조사. 그다음에 뭐한 이럴 때는 왜 한이 될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뭐, 이건 명사인데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형용사일 때요. 앞에 있는 게 동사는 뭐예요? 뭐뭐 하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럴 때 하는 그러면 뭐뭐 하는 그러면 이게 형용사예요. 뭐뭐 하는 그러면 앞에가 뭐예요? 동사예요. 네. 뭐뭐 중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주격조사로 많이 쓰이죠. 정말 많이 쓰입니다. 주격조사로 쓸 때는 또 혼동되는 게 주격조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녀석은 관형격 조사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죠. 그리고 매 문장의 끝에 지가 하나 있어갖고 지가 대명사 이렇게 한 문장에 지가 3개 나오는데 앞에 있는 건 주격조사, 두 번째 때는 관형격 조사, 맨 끝에 대명사로 쓰이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부여비. 여자는 어떤 데 써요? 이자는 그리고죠. 어떤 때 써요? 앞에 동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어서 그때 쓰는데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는데 책상과 의자, 교사와 학생 그럴 때는 뭐 쓴다고요? 여를 쓴다고 했죠. 혹은 뭐 쓴죠? 훌륭하십니다. 명사, 공주와 왕자 그럴 때는 여나 급을 써야 돼요. 여기는 명사죠. 만약 여기가 이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거는 부와 비 그러면 되죠. 부양과 보기양. 그럼 여기 이자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 되냐면 둘 다 서술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부하고 귀가 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유하다 그리고 귀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 한문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한문은 품사가 없는 언어라서 얘가 들어가서 어떤 성분이 문장의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어가 되기도 서술어가 되기도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문에서는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예요. 이게 중요하죠. 시 나왔네요. 이게 만약 현대 중국어라면 뭐뭐이다, 구와 기가 요것 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여기서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해석해볼까요? 인지소욕 사람이 그랬죠. 사람들이 주격조사예요. 그렇죠? 소욕 소 나왔네요. 소 뭐였죠? 동명사. 한문은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로 표현해도 되는데 명사화해서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명사 안 만들어도 되는 것도 명사로 만들어요. 명사절이나 명사구로 만드는 아주 고질적인 수성이 있는데 그때 쓰는 게 뭐라고요? 여기에 동사나 형사가 있는데 앞에다가 소를 붙이거나 뒤에다가 자를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는
가다 라는 동사가 있으면 자자에 붙여 가는 것 앞으로 붙여갖고 뭐예요? 가는 바. 근데 둘 다 옛날에는 가는 바 바소자니까 가는 바 가는 것에서 되는데 지금은 현대어로는 둘 다 가는 것 사람 물건 장소 가는 사람 가는 것 가는 곳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심지어는 앞에다 소자 붙이거나 뒤에다 자자 붙이면 되는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또 소자가 있을 때는 동사만 쓸 수 있는데 뒤에 자자 붙일 때는 동사도 쓸 수 있고 형사도 쓸 수 있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냥 들어보고만 두세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소자 붙이고 뒤에다 자자를 붙이긴 한다. 그것은 지금 숫자가 나왔네요. 그렇죠? 숫자.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영어의 동명사처럼 동명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걸 동명사라고 그랬죠. 한문도 똑같아요. 동사가 왔어도 자자나 소자가 붙으면 명사처럼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뭐예요? 뭐뭐 하는 것. 이거 뭐예요? 욕망하는 것 그런 뜻이죠. 욕망하다 였는데 앞에 소자가 붙으니까 영어에 ing가 붙은 것처럼 욕망하는 것. 자,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 이게 술보가 되면 이게 뭐가 돼도 돼요? 이다가 돼도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누가 틀렸다고 못해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보통 영어에 보면 부와 기 이것은 이 시자니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다. 이건 뭐라고요? 야는 먼저 마치죠. 근데 시를 현대 중국어처럼 뭐이다라고 해석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전부 다 주격조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분자가 여기 볼까요?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이 공자를 대필을 정하는데 분자가 오자 나왔네요. 오자 나왔네요. 자, 힌트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자가 뭐라고요? 수로. 어디에? 산자가 무슨 산자예요? 이산자. 디스 그런 뜻이죠. 이곳에 그런 뜻이죠. 이곳에 이르렀다. 분자가 이곳에 이르렀다. 해석을 해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죠. 분자가 분자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야자가 뭐예요? 잠깐 어기조사죠. 숨을 돌리는 거죠. 내가 미상 불두득견야 여기 또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이거 조동사죠. 이거 뭐예요? 얘가 뭐예요? 서술어네요. 그렇죠? 두득견야 두득은 뭐예요? 캔낫이잖아요. 캔낫 뵙지 못하다 그런 뜻이죠. 뵙지 못하다. 만약에 득이 있었으면 배울 수 있다는 뜻인데 부득이니까 뵙지 못하다. 내가 미상 일찍이 뵙지 못한 적이 없었다. 이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불을 쓸 수가 있죠. 이중부정이잖아요. 뵙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근데 미하고 불하고는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다고요? 불은 그냥 아닌 거예요. 근데 미는 뭐예요? 아직 미잖아요. 아직 없었어. 앞으로 있을지도 몰라. 이럴 때 쓰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군자께서 이 땅에 이르는 내가 군자를 못 뵌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 공자님 좀 만나게 해줘. 이런 뜻이죠. 그럼 요거 말씀드린 목적어 전치 표시. 목적어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목적어를 수가 앞으로 보냈어. 그러면 한문은 품사가 없기 때문에 영어나 우리말은 바꿔놔도 그게 동사라는 거, 목적어라는 거 아는데 한문은 위치에 따라 품사가 문장 성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표시가 해줘야 돼요. 그때죠. 이렇게 서술어, 목적어 이게 한문의 원래 순서인데 만약에 목적어가 너무 중요해서 서술어를 뒤로 보내고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고 싶으면 가운데 뭘 해야 된다? 이 공자님이 아까 맞춤형 가르침의 대가에서 제자들이 효에 대해서 많이 묻잖아요. 근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엉뚱한 말씀을 하거든요. 공자님의 말씀을 부모 이게 주어죠. 유자는 오직 유자죠.
오직 유자. 근데 요게 오직 유자 맞는데 요 유자를 또 오직 유자로 막 섞어 쓰기도 하죠. 저기 갖다 보고 요것도 여기 앞에 마음심이 붙었으니까 마음심자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쓰이죠. 이게 뭔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예, 생각할 유자잖아요. 사유한다 할 때. 그런데 이거는 생각하는 유자, 이게 오직 유자예요. 그런데 요것도 오직 유자로 많이 쓰여요. 딱 섞어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이상해요. 그 질병, 그가 누구의 아들이겠죠. 아들의 질병을 그시래요. 이상해요. 문장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문장 순서가 우리말처럼 됐어요. 순서가 기, 질, 이 병질 엄자가 붙으면 모든 게 질병이죠. 병질자 지 우예요. 글씨몰 문자를 썼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소수로가 뭐예요? 뭐을 의심하다잖아요. 그쵸? 그리고 뭘 의심해요? 그의 질병, 아들이 아플까 봐. 이게 목적어잖아요. 순서가 잘못됐죠. 원래 순서가 어디예요? 네, 원래 순서는 뭐냐면요. 여기 앞으로 가야 돼요. 여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게 맞냐면요. 우자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기질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소수로 이게 목적어잖아요. 부모는 여기 주어가 부모죠. 부모는 아들의 질병을 걱정한다. 오직 이게 맞는데 부모가 걱정하는 게 기분이요. 이 무슨 뜻이었겠어요? 아무도 이거 물어본 제자가 저같이 비실비실한 제자였나 봐요. 너 맨날 아파갖고 부모님 걱정시키지 말고 네 몸 좀 챙겨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을 하면 너의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할 때 기질을 앞으로 뺀 거예요. 빼게 되면 이게 수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수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수로가 아니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목적어거든?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지라고. 여기도 나오네요. 일양 이름 진리도 이거는 이제 니자 때도 많이 했으니까 당연하죠. 그게 그랬으니 그런데 이게요 아무 뜻 없이 부사를 만드는 이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아무 뜻이 없어요. 진짜는 이 가까운 이자잖아요. 가까운 이자 가까이가 부사죠. 가까이를 만들 때 이자만 쓰면 좋은데 그냥 지자를 써놓거나 뒤에다 이자 어디서 이자를 써서 부사와 정비사라고요. 부사와 정비사. 네, 그냥 부사라는 뜻이 앞에 있는 글자를 가까이 부모를 섬기고 원진 이 시자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자 부사와 정비사예요. 때는 해석이 되면 멀리는 임금을 섬긴다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걸 그것하거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뒤에 그다음에 자하고 소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화물은 동사니까 형용사니까 만들어도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처럼 만들 때 쓰는 게 뒤에다 자를 붙이거나 앞에다가 소를 붙이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시간 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석자 아무 뜻 없어요. 오늘날에 옛날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네.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가정부라고 했는데 우리 맨 처음에 이거였잖아요. A, 자, B, 야 이런 문장 배우셨죠? 그때 이제 이거를 만만한다면 이다 이렇게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문맥상 보면은 가정을 해야만 돼요. 그걸 해석해보면 저절로 내 입에서 가정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하기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그런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자자를 뜬금없이 넣어놔서 어떻게 해요?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요게 그런 문제. 이거 없어도 돼요. A, 자, B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야가 없는 문형, 자가 없는 문형, 자와 야가 없는 문형사, A는 B다잖아요. A자 B야는 뭐예요? A는 B이다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배정돼서 자가 생각되기도 하고 야가 생각되기도 하고 자와 야가 동시에 생각되기도 하는데 자가 굳이 들어갈 때는 어떻다고 요거 2번 조정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자자를 쓰기도 한다. 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보면 쉬운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 공식화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보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명사와 비교. 동사에 잘 붙이면 이게 동명사예요. 동명사. 동명사예요. 기여자. 나를 일으키는 자는 산이다. 서자 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불사시 음나서로 쉬지 않는 거고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형용사의 자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사람이죠. 조정하기 했습니다. 조정하기 마찬가지예요. 3과에 자가 없어도 돼요. 3자 자 없어도 돼요. 세 사람이 나갔다. 자 없어도 세 사람이 나간 거죠. 그런데 한번 어기를 지속하는 거죠. 시간부사 말이에요. 보자. 옛날에 그런 뜻이에요. 석자 옛날에. 모춘자 늦은 봄에 모춘이라고 해도 돼요. 늦은 봄이라고 했는데 적자를 넣어서 한번 시간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이 공자가 우리나라 가서 우리나라 영공의 부인이 남자라는 사람이에요. 남자입니다. 성별 남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영공의 부인이 남자인데 아주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자가 선생님이 잘생겼거든요. 부인의 아들. 그러니까 공자를 배우려고 해요. 옛날에는 근데 이 객경들이 임금의 제후의 부인을 만나는 게 예의였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더니 공자님 논어에서 주인공이 주연이 3명이거든요. 공자님 때문에 2명이 누구예요? 안회하고 자로인데 자로가 없으면 이 논어라는 드라마가 재미없습니다. 자로가 엄청 싫어해요. 엄청 화를 해요. 선생님 말이야. 그 이상한 소문난 그 여자 만나갖고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자로한테 주눅이 들어가고 자로한테 변명하죠. 여기 아들 자자 아닙니다. 나열자예요. 나열자. 숫자 나왔네요. 부자 옳지 못한 것이 옳지 못한 것 그때 쓰는 거예요. 숫자 자자 같이 수 있다면 천엄지 하늘이 나를 그것을 나의 정직하지 못한 점이겠죠. 나를 싫어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이런 두 번이나 말을 두 번이나 공자님이 얼마나 변명을 했으면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나 잘못한 하나도 없어 이랬으면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논어에다가 천엄지를 2번이나 적어놨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럴 때 잘 씁니다. 일단 작사가 뭐뭐 한다면 이제 여기 굉장히 또 제가 그런 쓸 때도 이 부분을 인정했는데 노나라에 문자 나왔네요. 그럼 문자의 주어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문자가 주어겠어요. 그렇죠? 문자가 주어일 텐데 자자가 또 있어요. 뭐겠어요? 뭐라면 그런 거죠. 노나라에 군자 나온 사람이 없었다. 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사자가 이제 논어에서 참 이제 문제가 되는 글자인데요. 이사자잖아요. 이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는데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을 취사 이게 지금 이걸 일단 빼놓고요. 이것을 취사 이것을 취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문장 끝에가 있다면은 그냥 야자나 마침표 같은 걸 거예요. 이 원자가 만약에 문장 끝에가 있으면 이게 마침표일 텐데 야자나 의자 같은 거겠죠. 의자 같은 걸 텐데 이게 이 앞에 들어있다고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죠? 겸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겸사가 2가지 있어요. 제자가 있고 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겸사는 한 글자가 2개 역할하는 게 지워야 되겠네요. 겸사인데 기억나시죠? 기억나려고 하시죠? 겸사예요. 겸사.
겸사예요. 겸사. 두 가지 역할을 한 글자가 두 개 역할을 하는데 겸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제자였어요. 제자. 겸사일 때는 제군, 제복할 때는 제자지만 겸사일 때는 저를 읽으셔야 돼요. 이건 뭐였죠? 지어였죠. 그리고 문자 끝에 가면 지호였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있었어요. 원자는 거꾸로 오지입니다. 오지였습니다. 저희 경사입니다. 그래서 오지죠. 그것을 어디에서 지었겠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일종의 즉 같은 게 돼요. 이거는 이것이 되고요. 이거는 즉. 만약에 이것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에 불자다운 사람이 없었더라면 곧 어디에서 이것을 취했겠는가 라고 묻는 거죠. 나중에 논어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마찬가지죠. 숫자 자자하고 똑같은데 자자는 뒤에 붙는데 숫자는 앞에 붙을 뿐이다. 약간 다른 것들에서 이거 이제 만약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가끔 쓰이고 무의가 아까 뭐였죠? 보면 할 수도 소위가 방법이었죠. 방법. 이 무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방법이었고요.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 동명사처럼 쓰인다. 넘어갈게요. 소는 어떻다고요? 동사만 가능하고요. 동사처럼 쓸 때 소는 동사만 가능하고 뒤에 붙은 자는 동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다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끝내고 하루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 논어에 공부를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가 제가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페이지가 많았었는데 작전을 바꿨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다른 중요한 그런 것들은 논어 원문 나올 때 잠깐 해드린 거로 작전을 바꿔서 오늘까지 요 기초 공법을 끝내야 돼요. 해석이 어려울 때 문제가 뭐냐면요. 문장에서 수를 못 찾은 거예요. 수를 큰일 났죠. 아무리 봐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명사가 어떻게 쓴 거예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명사가 동사였던 거죠.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이렇게 정리하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게 어려운데 사실 그냥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허자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인데 갈은 가롯입니다. 가롯인데 의는 뭐예요? 옷이죠. 어머나 허자, 의, 가롯 전부 명사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떤 놈을 하나 두들겨 잡아갖고 이놈을 동사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위치상 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수어가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목적어는 어디 있어야 되니까요? 동사 뒤에 있어야 되니까 뭔가를 남겨놓고 뒤에다 뭔가를 남겨놓고 그 앞에 있는 놈을 수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는 뭐가 돼야 돼요? 옷을 입다가 돼야 돼요. 맞죠? 5편에는 뭘로 돼 있어요? 옷이라고 돼 있는데 허자도 명사고 옷도 의도 명사고 가옷도 명사니까 가운데 있는 놈이 제일 만만해요. 그죠?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갈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의가 뭐로 해석이 된다? 옷을 입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수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수어 보면 형용사이거나 동사여야 되는데 동사가 없잖아요. 생각보다 쉽죠? 자, 패공. 패공이 누구냐면 유방이에요. 이 패연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저기 남쪽이 패연 사람에서 패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있어야 되죠. 유방이 명사죠. 패상. 이 패상도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 지역 이름이에요. 이 상자가 이런 글자 있어요. 강상, 소상 이런 게 있거든요. 강위일까요? 연못 위일까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제 한국은 상상력이 필요하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면 이럴 때 오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뭐에 그런 뜻일 거 아니겠어요? 강상에 소상에 뭐 이런 뜻이 그렇게 약했어요? 써있다, 소상 이런 글자 많거든요. 이건 앞에 있으니까 동사 맞네요. 서다.
어디에 서 있어요? 소상에 서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건가요? 연못 위에 서 있나요? 뭐라고 해석하시면 좋을까요? 연못 가에, 강가에. 강 위에 그러면 안 돼요. 강가에 여기 일이 있다면은 설립자가 있다면은 강상 그러면 강가에 서 있다. 연못 가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회사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 지역 이름이거든요. 해공도 명사고 군은 뭐예요? 군대라는 뜻이죠. 그것도 명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로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면 또 역시 만만한 게 군입니다. 그렇죠? 군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주둔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옛날에는 이제 글씨를 쓸 곳이 어려우니까 막 줄였는데 자, 지금 얼마나 공부 잘하셨는지 제가 지금 테스트해 봅니다. 패공, 패상이 패공이 패상에 주둔했다를 수로가 혼동되지 않게 한 글자만 딱 넣어서 수로가 결코 혼동되지 않게 바꾸신다면 어떤 글자를 넣고 싶으세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한 글자를 넣고 싶으세요? 석 달 뒤에는 모두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말이죠. 어자 넣으면 어떨까요? 그죠? 그러면 분명해지죠. 패공이 패상에 주둔했다가 분명해져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줍니다. 맹자는 그렇게 해줘요. 맹자는 책은 이 양이 논어보다 엄청 많아서 제가 논어도 많은데 맹자를 교재로 삼지를 못하는데 그런 뜻이잖아요. 인연은 진작에 뜻이죠. 신자가 신하가 아니고 뭐겠어요? 신하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객은 뭐겠어요? 손님이 아니고 맹상군도 이 사람 이름이고요. 아는 나겠죠. 객도 손님이면 수로가 없네요. 그러면 명사가 이거 수로가 돼야 되죠. 맹상군이 나를 손님 객으로 대우해 주다. 객자가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손님으로 대우해 주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많이 상상력이 필요하죠. 이럴 때 찾아야 됩니다. 명사 대명사일 때 명사 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대명사가 지라면 지 앞에 있는 글자를 타동사로 만들고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로 만들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지점이 대표적이죠. 길도자예요. 길도 명사잖아요. 그러면 지자가 이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자 앞에 있으니 저게 타동사다. 뭔가를 이끌다라는 타동사를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요. 네, 그래요. 처지. 네. 안에 처자잖아요. 안에 처자 시집분 뭐예요? 지자가 있어서 타동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집 보내다. 그 아들로서 그에게 시집 보내다.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로서 자기 아들을 그에게 시집 보내다. 첫자가 안에 첫자가 시집 보내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네, 여기도 그래서 맹사를 말하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보세요. 화사 시자가 아니에요. 지자가 있기 때문에 맹사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지인양은 이 포이할 위자잖아요. 지인양을 포이 이자 나왔네요. 이자 나왔네요. 자 그럼 수로 찾아야 돼요. 수로 위 포이하다 맞네요. 근데 수지 그러면 요게 수론지 여기 수론지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물 숫자고 그것 지자예요. 그렇죠? 물 명사예요. 안 돼. 지자가 뒤에 있으니까 얘가 뭐예요? 예. 타동사겠죠? 얘가 수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냐면 진양을 포위하고 그들을 어떻게 써요? 물로써 공격했다. 참 정말 물로써 공격. 물수자를 놓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써 공격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상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네. 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경우냐면요. 보세요. 명자인 구절인데요. 서민 여러 소자죠. 여러 백성들이 왔어요.
이거 없어도 자자 없어도 문장 해석이 되거든요. 그죠? 여러 백성들이 왔어. 이거 없을 겁니다. 아마. 있어요? 없으시죠? 여기 보세요. 일부러 제가 너무 많아서 뺐어요. 여러 백성들이 왔는데 자자가 뜬금없이 껴 있어요. 이게 부사로 쓰인 게 아들 자자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들처럼. 요즘 아들들은 안 그런 아닌가요? 네. 잘 키우신 아들들이 부모님 어려우실 때 막 몰려오죠. 아들처럼, 자식처럼. 아들 자자가 자식처럼이라는 부사로 쓰였어요. 네. 나머지는 의동하고 사동제가 말씀드렸죠. 번갈아가고 여기다 여기 있죠. 그래서 A, B, B 그래서 A를 B라고 여기다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요? 이 A, E, B는 정말 많이 아니 거꾸로예요. 잘못했네요. E, A, B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동용법이라고 하고요. 사동용법 말씀드렸죠. 사자 그다음에 명령할 영자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치다 명령하도 시키다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자가 그냥 사자가 있는데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명사 하나밖에 없어. 사 아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사동용법으로 쓰인 게 아니고 얘가 타동사예요. 그냥 을 부리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거예요? 사동용법에서는 이게 부리다라는 타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아무 피동용 사동용 쓸 때는 형식을 갖춰서 그다음에 A, B를 갖춰서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A에게 B 하게 하다 에게 뭔가 하게 하다는 뜻으로 했을 때는 게 사동용법이에요. 동사로 쓸 때는 어떻다고요? 예, 부리다라는 뜻으로 써요. 부리다. 예,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이런 것들이 쓰이고 그다음에 가사상한테는 목적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비슷한 말이거든요. 왕지 그러면 어떠냐면 이게 지자가 뒤에 붙으니까 이거 뭐라고요? 왕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타동사다. 그런 나중에 해서 할 거고요. 자 오늘 제가 그 4번 이번 달 9월달을 이제 문법 안에서 문법을 하고 이제 10월, 11월 중순까지는 논어 전문을 할 생각이어서 봤더니 제가 했던 템포로 나가면 2달 동안 하게 생겼어요. 근데 맨날 문법만 보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다 읽어야 또 뭔가 공부한 보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팀장님께 보내드렸던 원고에 있던 그 나머지 것들은 논어에 그 해당되는 문장이 나오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혹시 선생님 저는 원래 팀장님한테 보낸 문서가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우등생이라서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신 분은 팀장님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걸 적어주시고 하면 될까요? 거기다가 이따 나갈 때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아마도 우리 착한 팀장님께서 이메일로 그 문법에 관한 모든 원고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0월 3일이시니까 계시니까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지난번에 논에 잠깐 했던 뒷부분부터 논어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조금씩 한 번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처음 왔을 때랑 똑같은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 저는 똑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빠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12월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잘못 걸리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